안녕하세요, 비즈로그 백구입니다. 어제죠, 처음으로 제 채널에 대한 피드백이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 비즈니스 카테고리 채널을 운영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해준 채널이 바로 신사임당 채널입니다. 그 채널에 영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신사임당 채널 컨셉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만의 색깔을 하나씩 찾아가는 비즈로그 백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썸네일부터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 영상의 썸네일도 원래는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앞으로는 백구만의 색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EU 시장 조사 2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가 14박 15일 동안 EU에 있으면서 열흘 동안 모두 시간을 날린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보는 안목이 일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좋았다가 저것도 좋았다가 막상 조사를 해보면 또 내가 팔만한 게 없었고 그런 것들이 거의 한 10일 동안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른 곳에 놀러 갈 생각도 못했고 맛있는 거 먹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이템을 찾는 곳에 모든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는 귀국을 해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열흘이 지나니까 이제 슬슬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내가 14박 15일 동안 EU에 왔는데 아이템 하나 못 건져서 그냥 갈까? 그런 생각들이 이제 지배적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숙소에 돌아와서 술을 합니다. 맥주를 한 캔을 마시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이템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에 EU의 모든 시장을 다 돌아볼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정말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냥 바로 가져와야겠다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음날 다시 시장을 돕니다. 돌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인테리어 소품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타 다른 생필품하고 다를 바 없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인테리어용으로서 가치가 더해졌죠. 내가 가격을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여 개를 캐리어에 담아서 한국으로 오게 되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좀 판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소품 여러 개를 샘플을 가지고 차에 싣고 둘러봅니다. 강에 가서 찍고 바다에 가서 찍고 차에서 찍고 집에서 찍고 한국에 돌아와서 얻은 사무실에서 찍고 사진들을 모아보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잘나가는 경쟁사의 상품군들을 보고 시나리오에 맞게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 상세 페이지 안에는 구매를 부르는 어떤 그런 힘이 들어있죠. 이런 상세 페이지는 마케팅에서는 랜딩이라고 부르고 이 안에는 파소나의 법칙과 뉴 파소나의 법칙 이런 것들이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는 순간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상세 페이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것은 다음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쟁사의 상세 페이지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근데 그대로 모방을 해요. 처음으로 제 상품을 ESN 플러스죠. G마켓과 옥션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11번가까지 등록을 했어요. 처음에는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이 3개의 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상품을 등록을 하고 나서 마진이 약 한 7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물건 가격이 중요하죠. 시장이 형성된 가격이 있었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이게 얼마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특히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포장을 했고 어떤 식으로 소비자한테 가치를 부여하냐 이 부분을 잘 공략을 해야 알맞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중국에서 들여온 이 물품 개당 가격에다가 곱하기 7을 합니다. 처음 시작한 제품임에도 고마진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인테리어 상품을 등록을 하고 나서는 EU에서 받아온 다이어리와 그 명함을 보고 아이템들을 계속 찾아봅니다. 그러고 있다가 일주일이었나? 처음으로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내 상품이 처음으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기쁨 엄청났습니다. 제가 EU에 가서 물건을 힘들게 찾아와가지고 사진 찍고 상세 페이지까지 만들어서 등록을 했는데 주문이 들어와서 물건이 딱 판매가 됐을 때 말도 못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는 택배 계약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물건 2개 들고 우체국으로 가서 택배 박스를 사서 물건을 담아서 고객에게 처음 발송을 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14박 15일 동안 EU 시장에 가서 가져온 상품 첫 판매였습니다. 너무나 기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은 주문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굳이 마진을 타이트하게 갈 필요가 없겠구나. 소비자한테 충분한 가치를 부여하면 가격을 조금 높이더라도 판매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도 최저가 경쟁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출혈 경쟁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판매자들이 물건을 그냥 가져옵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상품을 소싱을 하고 돈을 내고 물건을 다 사오는 그런 행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경쟁을 하더라도 밀어줄 땐 밀어주고 또 받을 때 받는 상생관계를 좋아하지 무조건 이 시장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진 않아요. 동일한 제품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를 하고 있더라도 저는 굳이 최저가에 올려두지 않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책정을 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자, 그런 마인드예요. 이상으로 오늘은 이유시장조사 2탄 한번 썰을 풀어봤는데요. 3탄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유시장에 가서 정리한 다이어리에 명함을 보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컨택을 한 뒤에 물건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커다란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이 얘기는 이유시장 3탄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